네, 이제 실업입니다. 여러분들, 실업이란 흔히 잘 알고 있죠? 일단 직장을 잃은 상태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실업에 대한 개념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일할 의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일할 의지만 있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하지 않아요. 또는 능력이 있는데 일할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과 의사 중 하나라도 없으면요, 실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실업자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분류표예요. 이걸 보면 15세 이상 인구, 이게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자,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고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다.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자, 경제활동 인구는요, 아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노동 가능 인구가 되면 의사는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한 중학교 졸업할 정도 되면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중학교 졸업할 정도면 능력은 갖춰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경제활동 인구는요, 능력이나 의사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거나 의사가 없거나, 또는 능력이 없는데 의사만 있어. 두 개 다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자, 능력도 있고 일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취업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실업률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계산해요.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나머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해서 실업률을 계산한다라는 거. 자, 실업의 종류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실업. 일할 능력 있습니다. 일할 의사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능력은 중학교 이상 졸업하면 능력 있다라고 봅니다. 의지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실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자발적인 실업이 있고요. 비자를 써서 비자발적인 실업이 있어요. 자, 자발적인 실업은요, 스스로 실업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이런 경우에요. 저는 잠시 쉬면서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찾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분 일할 의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당당하게 사표를 쓴 거예요. 더 높은 월급을 주는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건 잠시 잠깐의 실업입니다. 이거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마찰적 실업.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요, 요거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의 실업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최근 경기가 나빠져서 대량 해고당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경기라는 말이 있죠. 경기적 실업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경제 상황이 나빠졌어요. 경제가 침체되었어요.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생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나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업자가 되는 걸 경기적 실업.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경기가 너무 나빠졌죠. 경기라는 건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 자, 두 번째, 공장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이거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실업이라는 건요, 산업 구조가 변해서, 즉 우리 1차 산업 구조, 2차 산업 구조, 3차 산업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해수공업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는데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자, 공장에 세워졌는데 저는 공장의 기계를 다룰 줄 몰라요. 그래서 해고를 당했어요. 즉 산업구조가 2차 산업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3차 산업은 보통 지식정보죠. 저는 지식을 다룰 줄 몰라요. 정보를 활용할 줄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요, 해고를 당하겠죠. 그런 경우도 구조적 실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절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스키장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걸 계절적 실업이라 그래요.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키장은
겨울에 하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겠죠. 뭐 계절적 실업의 예로 붕어빵 장사. 붕어빵도 보통 겨울에 많이 있죠. 여름에는 보통 붕어빵 팔지 않죠. 이걸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경제가 갑자기 침체가 돼서 경기적 실업. 산업 구조가 변해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기계를 다룰 수 없어서 실업자가 된 경우 구조적 실업. 자, 계절에 따라서 실업이 되기도 하고 취업이 되기도 하고 이걸 계절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문제만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병원은 로봇. 어머, 로봇이 등장하네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제는 로봇, 뭐 인공지능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로봇에 의해서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고를 당했다. 이거는 산업 구조가 변했죠.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구조적 실업. 자, 두 번째. 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네요. 경기적 실업. 자, 연봉이 더 높은 회사로 옮겨야지. 이거는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실업 상태가 된 거죠. 자발적 실업 또는 마찰적 실업. 자, 겨울이라 공사가 어렵네요. 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죠. 계절적 실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짧죠?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